그녀는 눈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원도의 산길은 희게 물들어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소나무들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차 안에서는 김지민이 무릎 위에 양손을 꼭 쥐고 있었다.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옆자리에 앉은 김상우는 히터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며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아내를 잃은 지 겨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표정엔 슬픔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해방된 기색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미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어떤 감정의 첫 장일까? 김지민은 서울 한복판에서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대학원생이자 이제 막 26의 봄을 맞이한 그녀는 남들 앞에서는 늘 점잖고 예의 바르게 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결혼 전후로 단 2해만 함께 보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깊어지는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김상훈을 며칠 전까지 제대로 본 적조차 없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슬픔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묻어나는 눈빛이었고 그 순간부터 지민은 어쩐지 그와 마음이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을까? 아니면 서로에게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하얀 설경처럼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전통 한옥을 배정받았다. 난방은 약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지민은 방 구석에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낮은 책상, 두툼한 이불, 그리고 하나의 창문만이 밖을 향해 열려 있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밤엔 더 춥습니다. 상훈이 조용히 말하며 방을 나서기 전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 지민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빛이 부딪혔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순간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그날 밤 지민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상훈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그 침묵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뻘 되는 남자였다. 남편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쿵쾅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여행은 단순한 추억 회복이 아닌 어떤 새로운 시작이었던지도 몰랐다. 그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상훈이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시야 한쪽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이마에 땀을 닦는 손등까지도 무언가를 은근히 느끼게 하는 존재로 다가왔다. 식탁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호흡을 읽는 듯한 묘한 조화가 있었다. 상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 씨는 가끔 멀리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끔은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이겠죠.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너무 오래 머물렀다. 지민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상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둘 다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억누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 상훈은 지민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다리까지 걸어가며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눈발이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다. 어느 순간 지민이 발을 미끄러뜨렸고 상훈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짧았지만 강렬하게 남았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졌다. 서로의 존재가 더 가까워졌고 더 실감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한호가는 고요했다. 지민은 침상 위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움직임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상훈 역시 문 앞에 서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 이후로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김지민은 문을 완전히 열었고 김상훈은 한 걸음 내디뎌 그녀에게 다가갔다. 숨소리조차도 조심스럽게 멈춘 듯한 밤이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답을 읽었던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갖고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서로의 존재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지민은 상훈의 손길이 어깨에 닿자 몸을 떨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듯 그녀 스스로도 손을 내밀었다. 외로움이었을까? 위로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운명처럼 예정된 감정이었을까? 상훈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마지막 남아있던 선을 넘었다. 이제 둘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뜨거운 숨결과 서로를 붙잡는 손길만이 남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김지민은 깨어나자마자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옆에 누워있는 김상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은 고요했지만 표정엔 피로와 함께 어떤 깊은 고민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후회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현실은 가차없이 다가왔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윤리라는 굴레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였고 지금은 그의 며느리처럼 여겨지는 관계였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걸까? 식탁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전날과 달리 말수가 적었다. 상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서울 행버스 앞에서 김지민은 짐을 정리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눈 덮인 강원도의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엔 어쩐지 미완의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김상훈은 말없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여행은 둘 사이에 어떤 불가역적인 변곡점을 찍어버린 걸까? 버스 문이 열렸고 지민은 한 발을 올렸다. 순간 뒤에서 상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만날 일은 없겠죠.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엔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버스가 출발했고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곧 모든 발자국이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